안녕하세요, 왕농사입니다. 오늘은 자발적 사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는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.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복잡하죠. 그 복잡한 내용을 왕노무사가 풀어드릴게요. 네,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현실에서 많이 발생되는 유형이에요. 사장님이 갑자기 월급 좀 깎자라고 했을 때 싫다라고 하다가 아니면 퇴사하겠다, 실업급여라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그건 안 돼,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애걸복걸 하면서 실업급여 해주세요 할 필요 없이 이런 유형으로 접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풀어서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글이 좀 긴데 그냥 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채용되었을 때 200만원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어요. 그러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은 200만원이죠.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지만 계속 230만원을 받아왔습니다. 그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은 230만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냥 내 근로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발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낮아져야 받을 수 있는 건가? 그냥 조금 낮아졌다고 30원 덜 받았다고 이게 적용되진 않겠죠.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20%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라야 해당됩니다. 여기에서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 매월 하던 연장근로가 있었는데 조금 적게 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좀 덜 들어와서 임금이 낮아진 경우,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. 고정 월급이 200만원이고 연장근로 수당을 20만원 받는다, 이런 경우에 이번 달에는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200만원만 받았어요. 이런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이 200만원이 줄어들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근로시간도 2할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, 근로시간은 갑자기 확 늘어도 싫고 갑자기 확 줄어도 싫은 거죠. 둘 다 근로조건 악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근로시간도 실제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.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일시적으로 2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, 사장님이 갑자기 왕영씨 다음 주부터는 매일 3시간씩 좀 더 해줄 수 있어? 그렇게 하자 하면 이제 아예 내 근로시간 자체가 바뀌는 거죠. 매일 3시간 더 하는 걸로. 또는 다음 주부터는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좀 바꾸자, 우리 사정이 그렇게 됐어. 이 경우에도 이제 근로시간 자체가 아예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. 앞으로 계속 적용될 내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, 이게 2할 이상 차이가 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. 다만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. 실업급여 업무 편람에는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해버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, 이렇게 나와요. 어이가 없죠. 현실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이 월급 좀 깎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탁 따라하는 바람에 알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내가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? 앞으로 일을 좀 더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해버리면 이제 또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? 내가 동의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? 좀 의아스럽죠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미 정해진 내 근로조건은 내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사장님이 월급 줄인다, 근로시간 변경한다 이렇게 말해도 싫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이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장님 눈치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겠죠. 이렇게 변경되는 거 저는 싫은데 사장님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. 이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하시고 절대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.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노동자가 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판단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복잡해요. 얼마나 임금체불 되어야 하나, 얼마나 오랫동안 체불이 되어 있어야 하나, 이걸 유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임금이 전액이 체불이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전액 체불이라고 하면 뭘까요?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. 근데 400만 원 하나도 못 받은 거, 그게 전액 체불이겠죠. 이런 경우 1년 동안 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다 합쳐서 2개월이 넘어가면 됩니다. 월급날이 이렇게 10일인 노동자가 있어요. 그래서 6월 10일에 내가 월급 받아야 되는데 한 달 늦게 받아요. 7월 10일에 받게 됩니다. 전액을. 그리고 7월 10일에 이제 받아야 될 월급을 또 한 달 늦게 받아요. 8월 10일에. 그러면 한 달 늦어졌죠? 2달 늦어졌죠. 합치면 2개월.
그래서 8월 11일에 이제 퇴사를 해버려도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. 조금씩 늦게 받은 것들도 합산해서 2개월이 되면은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6월 10일에 받을 월급을 6월 20일에 받았어요. 전액을. 그러면 10일 늦어졌죠. 그리고 7월에도 마찬가지로 또 10일 늦어집니다. 11월 10일에도 못 받고 20일에 받아요. 6개월 동안 10일씩 늦게 받습니다. 그러면 다 합치면 며칠일까요? 11 곱하기 6, 60일이죠. 60일이면 이제 2개월로 봐서 이런 경우에도 2개월 동안 전액 체불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네, 다음은 임금의 일부가 체불된 경우. 임금의 30% 이상이 체불된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새로운 개념, 이 지속, 연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. 전액 체불일 때는 지속될 필요, 연속될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는 임금의 일부가 체불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연속적으로 체불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아까 전액 체불에서는 1년 동안 10일씩 체불된 게 6번 있으면 합쳐서 그것도 2개월이다 이렇게 봤잖아요. 이거는 그렇게 못 봐요. 그냥 연속으로 2개월 동안 못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6월 10일에 월급을 100% 받아야 되는데 70만 받고 30은 못 받았어요. 30을 못 받았는데 이걸 7월 10일에도 못 받고 8월 10일에도 못 받았습니다. 2개월 연속으로 못 받았죠. 그러고 나서 이제 2개월 지나고 8월 11일에 받았어요. 이러면 2개월 연속으로 체불이 된 거다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. 네, 다음 임금의 일부가 체불된 경우, 이번에는 30%는 아니지만 30% 미만으로 체불된 경우인데요. 그 경우에는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연속으로 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임금을 전액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을 다 합쳐서 2개월이 넘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, 전액 체불이 아니다, 30% 체불이다 라고 하면 연속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돼야 되고, 30% 안 되는 체불이면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이 돼야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요. 이것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된 수준으로 월급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 욕하면서 그냥 퇴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